밥을 이제 먹다가 좀 남는 밥은 그럼 냉장 보관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성 전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하로 내려가는 냉동밥이 아니라 1도에서 4도 정도의 냉장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요, 갓 지은 밥을 식혀서 냉장고에 최소 6시간 이상 넣어두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데요. 갓 지은 밥은 1.17%에 비해서 12시간의 냉장고에 저장한 밥은 1.84%, 그리고 차가운 밥을 다시 전자레인지에 40초간 데운 밥은 2% 정도로 저항성 전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조건 차갑게 드실 것이 아니라 차게 식혀서 보관했다가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드셔도 저항성 전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걸 모르고. 아니, 남은 밥은 냉장고에 넣으면 왠지 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냉동으로 올렸거든요. 네. 이게 또 이런 원리가 있네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다시 따뜻하게 데워 먹어도 그 저항성이 유지가 되고는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그건 굉장히 반가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일부러 차게도 먹어보긴 했어요. 근데 뭐 찬밥도 잘 소화를 시키니까. 여름에 찬밥 맛있어요. 자, 그러면은 밥을 해서 냉장고에 한 6시간 이상 넣어두고 그 사이에 이제 소화가 안 되는 이제 저항성 전분이 그러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냉동 보관 하면 더 이게 늘어나는 거 더 아닐까요? 늘어나나요,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한꺼번에 했을 때는 좀 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온에서 식혔을 때는요, 저항성 전분이 2배 정도만 늘고요. 냉장고에 식혔을 때는 약 3배가량 느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냉동실에 올렸다고 더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서 식힌 밥을 그대로 드셔도 좋고, 냉장 보관한 후에 차가운 상태로 드셔도 되고, 또 냉장 보관한 후에 또 따뜻하게 드시고 싶다 하실 때는 먹을 때는 데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단 뜨거운 밥을 냉장고에 바로 넣어주는 것보다는 한 김 좀 식힌 다음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 것은 고온과 고압일 때는 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한 불로 냄비로 밥을 지을 때는 저항성 전분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냉장고에 둔 그 냉동밥을 네, 말씀하세요. 아까 이제 기름 추가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저걸 아시나 하고 했습니다. 밥맛도 좋지만 우리가 기름을 3% 정도 추가하면은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저항성 전분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소네요. 근데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이제 간단한데 이상하게 남이 돌려주는 밥이 맛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돌리면 맛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 타임을 하시나 보다. 아니, 전자레인지에 밥을 이제 데펴서 따뜻은 한데 네. 딱딱해. 그거 그냥 참고 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요. 네. 자, 방법이 있습니다. 냉동실에서 얼음 한 알만 꺼내세요. 그래서 밥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뚜껑을 덮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호일 이렇게 랩 다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그냥 밥 데피는 것처럼 데피시잖아요. 그러면 얼음이 밥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따뜻하면서 촉촉한 밥으로 갓 지은 밥처럼 맛있는 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얼음 그걸 하나. 몰랐네. 네. 저는 사실 냉장고에서 밥을 1~2시간 전에 내놔요. 그럼 진짜 냉기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한 1분에서 1분 30초만 돌려도 따끈한데 말랑말랑하게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미리 좀 내놓기는 하는데 가끔 뭐 잊어먹기는 하니까요. 근데 냉동밥이면 나는 한 2분 돌리거든요. 네, 그럼 맞아요. 밥이 겉에는 뻣뻣해요. 맞아요. 그럼 걷어버리거든. 얼음이야. 얼음. 그리고 밥 먹다가 또 애매하게 남은 그 밥 있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심폐소생이 될까요? 맛있게 그럼요. 먹을 수 제가 있는. 오늘 찬밥, 냉동밥을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데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찬밥으로 만드는 초간단 약밥입니다. 찬밥, 약밥. 네. 찬밥으로 약밥을 만든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흑설탕을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색깔이 까마잡잡해야 되니까. 재료 소개부터 간단히. 네, 그럴까요? 네. 자, 일단
찬밥 필요하고요. 냉동. 네, 찬밥 필요하고요. 자, 사실은 오늘 여기에 견과류며 뭐 이런 대추며 이런 거를 넣는데 사실 이거는 한입견과류 집에서 드시잖아요. 네네. 네, 그거 뜯고 요거 맛밤이요. 그냥 왜 시판되는 거. 네. 그리고 사실은 요런 거는 냉동실에 제가 있어서 갖고 온 거지 집에 있는 것만 활용하셔도 되고요. 오늘 이런 거 안 넣으셔도 맛있는 약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약밥에 양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여기 지금 흑설탕이요. 네네. 그다음에 왜 참기름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요거 꿀이고요. 아. 간장이고 요거 계피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여기에 양념 소스를 만들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일단 흑설탕. 네, 흑설탕을 넣어주면 색깔이 아, 조금 약밥에는 흑설탕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꼭 다음에 들어가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팁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무심코 간장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계피를 넣으실 때는 계피가 들어가는구나. 설탕이랑 반드시 같이 이렇게 섞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피는 중량이 너무 가벼워서 뜨거든요. 아. 근데 설탕이랑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절대로 안 떠요. 계피랑 설탕을 네. 섞어서. 이거 아마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네네. 자, 요거 이제 간장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꿀. 꿀도 들어가요? 와, 꿀 들어가죠. 꿀밥이네 진짜. 꿀맛의 꿀맛의 밥. 그래서 약밥이라고 하는 게 네. 예, 꿀이 들어가서 아, 예. 그래서 약이 약고추장도 되는구나. 꿀 들어가면 약고추장이죠? 다 보약이에요. 네, 지금. 다 보약 재료예요. 그다음에 참기름. 네, 참기름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재료가 들어갔잖아요. 네. 어때요? 벌써 지금 색깔이- 계피가루가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아까 이제 설탕이랑 향은 강하게 올라와요. 네. 이게 만약에 아까 흑설탕에다 바로 안 넣었으면 이제 이제쯤에서 중간에 넣으면 얘가 다 떠갖고 네. 여기 뭉쳐. 맞아요. 이렇게 이게 겉돌아. 네. 약밤 양념이에요? 네, 약밥 양념인데 네. 보세요. 지금 설탕이 녹았을까요? 안 녹았을까요? 안 녹았을 것 같아요. 안 녹았죠. 네. 이걸 그냥 하게 되면은 글라데이션처럼 색깔이 나와요. 우리는 전체가 다 똑같은 색깔을 원해요. 아, 그래 여기는 꺼먹고 여기는 허옇고. 그렇죠. 이러구나. 네. 그럼 그래서 녹여야 되겠네요? 이거 그쵸. 아. 전자레인지 1분만 돌려주세요. 아, 예, 예. 네. 오, 저걸 몰랐어. 네. 그럼 따끈해지면서 설탕이 녹으면서 그러니까 색이 골고루 입혀지네. 네. 자, 그 자. 사이에 저는 이제 밤도 좀 썰어보고. 네. 선생님 그 통밤 들어가는 게 맛있던데. 네, 통밤이요? 너무 잘게 자르는 것보다 그럼 반만 썰까요? 아니면 그냥 넣을까요? 그냥 밤 팍 씹히는 맛을 먹어야죠. 그래요, 그러면. 네. 예, 예. 아니 근데 자, 사실은 이거 뭐 약밥도- 드시는 분에 맞게 하는 거니까 네. 취향에 견과류도 따라서. 그냥 넣을까요? 그래요. 네, 그래요. 왜냐면 씹히는 맛이 있어야지. 맞아. 네, 자 그러면 식감이 중요하죠. 대추는 그건 좀 해야지. 씨를 빼야죠. 돌려서 대추는 이렇게 깎고. 돌려서 해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골고루 색감도 좀 주니까 맞아요. 이렇게 한번 저 통대추 넣었다 이빨 빠진다. 씨가 네, 들어있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신 대로 오늘 통으로 다 네네. 넣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지금 이거는 찬밥. 네, 밥 했던 거 그냥 찬밥 저희 그 통에 있던 거 이거 지금 통 모양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네요. 네, 자 만약에 냉동실에서 나온 밥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자레인지에 그거 살짝 돌려주셔야죠. 네. 왜냐면 냉동밥은 안 섞이니까. 네. 자 그렇게 이것도 약간 좀 전자레인지에 약간 돌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더 잘 되죠. 네네. 네. 자, 네, 됐습니다. 갖고 네. 오세요. 네, 뜨거워 조심하세요. 약밤 가슴이 양념이 맞아요. 네. 약밤 아니 양념이 약밥도 됐고요. 사실은 엄청 맘먹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거거든요. 큰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네.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간단하게 보니까 하시니까 그냥 남은 찬밥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넣어주실 거 넣어주실래요? 네. 여기에? 뭐 부재료? 넣을까요? 선생님이 드시고 싶은 거. 어차피 선생님 드실 거잖아요. 어차피 견과류. 저희가 회도 좀 들어. 아니 네. 사실 찬밥 남으면 볶음밥이나 할 줄 알았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약밥까지 하게 그냥 될 확 건 넣어도 되는 거 몰랐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적당히? 다- 아니 사실은 제가 네. 냉장고에 좀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 넣으시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네. 싹 넣어야 돼. 근데 네, 맞아요. 선생님 이게 찬밥으로 해서 지금 양념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질어지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거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굽는 역할을 해요. 어. 밥을 다시 우리 전자레인지에서 굳혀서 먹는 거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절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견과류가 전자레인지에 다시 들어갔는데도 들어간다. 네. 호박씨가 또 들어가네요. 네. 어. 아, 네. 왜 호박씨가 별로 안 좋으세요? 아니, 너무 자, 좋았어요. 그러면 정말 보약이에요. 네, 선생님 요거 자. 조금 섞어주시고요. 네네네. 자, 저는요 들어오기 전에 방송 전에 제가 미리 요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왜 집에 반찬통, 네. 반찬통에다가 전자레인지 들어가도 되는 거. 그렇죠. 내열 용기라 그러죠. 예.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틀 같은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해서 숟가락 하나만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것도 지금 전자레인지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저렇게 주면. 이거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아침에 꺼내주면 되는 궁금할 때나 아니면은 애들 간식으로 네. 이 궁금해할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죠. 자, 요렇게 그냥 지금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거예요? 네, 자, 요것도 하나 해드릴 테니까 요것도 한번 넣어주세요. 네. 네. 사실 저처럼 이제 중고등학생 키우는 엄마들은 이제 기말고사 애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밤에 애가 그렇게 입 심심해요. 야식으로. 네, 근데 이거 엄마가 직접 만든 거에 먹어봐 하면은 우리 아들 100점 맞을지도 몰라. 그러면 공부가 또 칼로리 잘 많이 될 소모가 거야. 되니까. 네. 그리고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랩을 이렇게 하나 씌워가지고요. 네. 덮어. 선생님, 여도 얼음 안 넣어도 되지? 아, 예. 네. 또 지금 얼음 수분, 양념 수분을 촉촉하게 지금 밥이 먹었잖아요. 네, 요게 됐어요. 예.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해서, 재밌다. 네, 재밌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와, 근데 요거 그냥 배현정 선생님 예. 진짜 밥 잘 비볐다. 몇 분 돌려요? 이거 6분 내지 7분 정도 돌려주시면 완성이에요. 6분, 예. 7분. 이거 가지가. 오늘 욕심 나네요. 내가 많이 넣었어, 견과류도. 6분 30초. 네. 6분. 자, 이거 나가서 사 먹으면 절대 이렇게 넣을 수가 없지. 들 수가 없죠. 네. 전자레인지에 네. 돌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아. 이렇게 야. 뒤집어서 이렇게 놨는데 제가 좀 전에 칼로 썰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지은 씨가 얘기한 대로 저녁에 애들 주려면 요거 랩을 하나씩 싸놨다가 풀어서 살짝 전자레인지에 30초, 20초 돌렸다 주면은 맛있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전자레인지가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에 지금 워낙 초스피드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지 조리법 살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비볐죠, 선생님? 자, 양념장 재료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약 1분간 돌려줍니다. 맛밤을 4등분 해주세요. 찬밥에 양념과 견과류, 대추 등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참기름을 바른 내열 용기에 약밥을 담고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6분 내지 7분 돌리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럼 약밥을 기다리는 동안에 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알아볼게요. 네. 짠. 흰 쌀밥은 당뇨의 적이다. 우리 맞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제가 듣죠. 당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흰쌀을 사면 10kg짜리를 사면 6개월 이상 먹는데 네. 잡곡을 껄끄러운 것만 넣고 밥을 합니다. 네. 탄수화물을 이제 흡수하고 나면은 몸에 이제 그 포도당이 흡수가 오른다. 돼서 아마 이제 확 올라가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진실은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요, 그 흰쌀밥은 당뇨의 적이고 잡곡밥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이제 흰쌀밥이나 또 잡곡밥이나 우리 소화 흡수 기관을 통해서 열량을 내는 것은 똑같아요. 잡곡밥은 열량을 내지 않고 흰쌀밥만 열량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잡곡밥은 소화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천천히 소화 흡수 과정을 오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잡곡밥이나 흰쌀밥이나 적정량 드시는 게 좋고요. 잡곡밥에는 우리 섬유질과 또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폐물 배출이라든지 이렇게 혈당 조절에 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잡곡에 이제 말씀드렸던 섬유질인데요. 그게 물에 녹지 않고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을 되고 또 포만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됩니다. 네. 하지만 많이 드시는 것은 아니고 적정하게 드셔야 합니다. 네. 뭐 사실 잡곡이 워낙 종류가 많아요. 잡곡밥이 우리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래갖고 뭐 17곡짜리 또 맞아요, 맞아요. 팔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것도 다 사다 해 먹어봤어요. 근데 뭔가가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한 10가지를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맞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거 종류도 그렇고 네. 어떤 때는 뭐 퀴노아가 유행했다가 요즘 뭐 병아리콩이 유행했다가 그다음에 뭐 작두콩이 유행을 했다가 귀리가 한참 또 네, 뭐 유행하고. 귀리 또 그도 뭐 이런 게 많아요. 맞아요. 이건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막 넣으면 되나요?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건가요? 아,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잡곡이 많이 있잖아요. 네. 10종류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10종류를 다 넣으시는 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잡곡이 하나하나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섞어 먹기 위해서
가장 좋은 효과는 2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섞어 먹는 것을 권장하고요. 쌀과 잡곡의 비율을 4대1 정도 유지하는 것을 소화와 흡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잡곡을 너무 많이 섞게 되면은요, 잡곡이 가진 특성들이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요. 소화 흡수 시간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도리어 안 섞는 것보다도 나쁘다, 이런 말씀들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류를 좀 골고루 다양하게 요렇게 한번 섞어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친구도 5 이상 모이면 꼭 싸우더라고. 맞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당뇨에는 어떤 잡곡을 먹으면 좋다더라 그런 게 있는데 질환별로 좋은 그 잡곡이 어떻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잡곡은 흰쌀밥에 비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잡곡이 현미나 검은콩이죠. 현미와 검은콩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정상화시켜서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당뇨 있으시다고 하고 요즘 이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제가 통곡물을 추천합니다. 통보리, 혈당 조절하고 고지혈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소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소화가 만약에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은요, 찹쌀이나 기장같이 소화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함께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리 고르다 보면요, 그 선생님이 통곡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쌀보리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잡곡 안에 이제 흰쌀밥이나 쌀을 중심으로 흑미, 그다음에 쌀보리, 보리 이렇게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쌀보리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잡곡의 일종으로 같이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네. 이제 쌀도 뭐 이렇게 섞어 먹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네. 쌀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뭐 쌀도 요즘 뭐 품종이 많고 뭐 이건 뭐가 좋고 뭐 그렇던데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요? 요새 이제 좋은 우리 쌀. 초등학교 친구들은 영양 정보 이렇게 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좀 그것이 안 조금 보여. 아직 덜 익숙하지요. 쌀의 좋은 쌀의 비밀은 포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대의 표시 사항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양곡 표시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우리 품종도 확인할 수 있고 도종일도 확인할 수 있어서 품종 확인 영양 표시제, 양곡 표시제 확인하는 습관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거를 확인할 그 습관을 안 했었는데, 네. 요런 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 잘 좀 하셔서 또 선호하는 품종이 있으실 거고, 뭐 많잖아요. 뭐 네. 밀크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고시희깔, 추청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근데 쌀에 단백질이 또 들어있어요? 네. 이제 제가 지금 품종 표시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양곡 표시제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종 표시 있고 도종일자 표시 있고요. 꼭 의무사항은 아닌데 단백질 함량이 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요, 우리가 6%보다 미만인 것이 수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많은 게 아니고. 지금 아마 의문을 가지신 거는 단백질이 좋은 영양소인데 왜 많은 것이 더 안 좋을까 하고 생각하셔서 네, 질문하신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우리가 영양학적으로는 이제 단백질이 많은 게 좋지만 이 함량이 6 내지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고 일단 단백질이 많으면은 쌀의 맛이 좀 떨어집니다. 빨리 굳어지고 질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함량이 낮은 거 6% 이하를 우리가 등급으로 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근데 밥맛도 비례해서 좋아지나요? 단백질 함량이 낮은 것이 밥맛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건강은 단백질이 높은 게 좋지만 네. 밥맛은 단백질 함량이 낮은 게 좋다. 네, 쉽게 그렇지만 얘기하면 기름기가 큰 많으면 차이가 좋대요. 없어요. 기름기가 많으면 얘기할 수 있듯이. 아니 그나저나 말씀하시는 동안에 전자레인지가 일을 가린다고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세요. 지금 살짝 냄새. 열었는데 약밥 냄새가 네, 엄청 찬밥 약밥이 네. 완성이 됐어요. 계피향 더하기 설탕의 단향 네. 더하기 김정은 교수님 좋아. 교수님도 이쪽으로 오셔서 네.
저희 이제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 뜨거울 때 이거 식혀야 되죠, 선생님? 네, 살짝 이제 뒤집어가지고 예. 붙이면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우와, 이게 지금 지금 뜨거워요. 뜨끈뜨끈해요. 네. 요거를 뜨거우면 입천장 뒤니까 식혀야 되니까 이거 여기. 먹을 거야. 네. 어머, 이게 식으면 이렇게. 네, 젓가락으로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해서 네. 이거 드리려고. 선생님. 잘 주셨어요. 예. 네, 김정현 선생님도 드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정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우, 좋아. 자, 사진 하나 좋아. 드셔보시고. 네. 이게 이제 식으니까 선생님 네. 마치 이렇게 뭐랄까 떡 잘라놓은 것처럼 그쵸, 그쵸? 네. 그 이게 고급 떡집 가면 이렇게 랩으로 하나씩 이렇게 돼 맞아요. 있잖아요. 구입해서 드시려면 네. 가격이 조금 비싸요. 비싸고. 비싸. 아유, 요거 네, 놓고 이렇게 해서 먹어요. 드시면은 찬밥을 내가 기특하게 활용했다는 뿌듯함이 있으실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런 거 있죠? 내 얼마나 자신한테도. 고급스러워. 난 정말 버릴 게 없는 여자야. 맞아. 나란 여자. 나를 칭찬해. 막 이러면서. 나란 여자. 선생님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 약밥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드시느라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먹고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약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아주 귀한 식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약밥, 약식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과거부터 이제 우리가 귀한 재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화가 잘 되는 찹쌀, 그리고 꿀, 참기름, 대추, 간장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식재료들은 전부 지방이 적고 또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섬유소가 풍부합니다. 네.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우리 지금 같은 계절에 좀 많이 피로해지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체력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새 백신을 맞아서 좀 더 피곤해요. 자, 오늘 이제 저희는 약밥을 먹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내일은 어떡하죠? 더 큰일 났는데. 내일 아까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원조 밥도둑이에요. 내일 꽃게, 모레는 이제 그 대파김치하고 대파김치. 양파김치. 와, 예, 이번 주는 내일은 입맛 돋우는 원조 밥도둑입니다. 봄철 꽃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 저희가 자세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맛있어. 잘했어. 잘했군.